네 번째 발표는 성남고등학교 김영준 선생님께서 AI 교육 사례 및 프로젝트 AI 실구축 소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를 맡아주셨는데요. 역시 제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 겸 긴장을 푸실 겸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로나 관련 질문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정말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으신데 우리 선생님만의 조금 특별하게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코로나 덕분에 저도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는 거. 네. 그리고 그러한 학습 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교사가 꼭 계속 가르쳐 줄 필요는 없구나.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주고 스스로 탐구하는 시간을 더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좀 새로운 교육 방법과 그런 목표성을 갖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김영준 선생님의 AI 교육 사례 및 프로젝트 AI 실 구축 소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고등학교 소프트웨어 AI 메이커 교실 컴텍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교사 김영준입니다. 일단 저희 성남고등학교는 죄송합니다. 네, 잘못 눌러가지고. 네. 다양한 거를 제가 또 배우고 싶어서 다양한 시도를 해봤습니다. 제가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동아리를 모집해서 메이커 상설 동아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저 소프트웨어 메이커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요. 사실상 거의 공학 동아리였다가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런 로봇 대회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정보교과의 복수 전공을 이제 알게 되고 제가 교장 교감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저거 좀 파견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제가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한 학기 동안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을 기초적으로 좀 쌓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7년도부터 일반고에서 이제 정보교과를 처음 시도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18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와 이런 삼성 미래교육 모델 학교를 하면서 저희 교육 방향성이 거의 학생들과 이제 프로젝트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는 인텔 인공지능 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인공지능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수업 사례를 이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시범학교고요. 저희가 학생들과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보시면 1학년 정보교과를 필수로 하여 1학기 동안엔 파이썬만 집중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피지컬 컴퓨팅인 아두이노 수업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해요. 그리고 그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진로 교과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저는 그때 2019년도부터 인공지능 수업을 한번 교육과정 속에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을 1학기 동안의 학생들과 이론과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프로그램 실력을 가지고 그거를 실제 피지컬 컴퓨팅과 연동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 시간이 너무 좀 아쉽고 많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육과정에 공학일반이라는 것이 이제 신설됨으로써 3학년들이 무조건 인공지능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2학년 진로를 이제는 인공지능 기초교과로 아예 편성을 해서 저희는 3년 동안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리터러시부터 프로젝트까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남고등학교의 이 목표는 디자인 싱킹으로 메이크를 하는데 그 소셜 임팩트를 목표로 합니다. 이 소셜 임팩트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하나의 학생 신분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사회 문제를 찾아가지고 직접 해결해 봄으로써
그걸 인공지능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그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의 모든 교과적인 내용을 스스로 습득해 나갑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개인 역량 중심부터 문제 프로젝트 중심, 그리고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은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018년도부터 이제 미래 역량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걸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 협업, 그리고 비판적 사고, 그 다음에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사회교과 선생님의 도움으로 SDGs의 그러한 제가 지식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덕분으로 이런 학생들이 활동지가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그런 활동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아이디어를 구축해 나가는 실습을 합니다. 2018년도에는 직접 종이에 대고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문제인식부터 문제 정의, 공감하고 그다음에 이거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거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다 대체되고 저희는 미리 캠퍼스 혹은 캔바, 그다음 구글 사이트 도구 그러한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활동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의 목표는 학생들이 그냥 아이디어를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프로젝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또 거기서 끝내지 말고 실제 그걸 나가서 공유해라. 그래서 직접 자기가 만든 거를 왜 이런 프로젝트를 했는지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람회나 혹은 대학이나 청소년 무슨 어떠한 캠프 같은 데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소개하고 안내를 합니다. 이 학생들의 프로젝트는 뭐였냐면요. 2018년도에 저희 학교가 빌라촌에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골목길이 많고 저희 학교가 또 자전거 통화 학교였어요. 그래서 정말 중국인가 할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교문 지도를 할 때 무서울 정도로 자전거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상당히 빈번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해결한 게 뭐냐면 그 차가 먼저 오고 있는 거를 다른 골목길에 어떻게 알릴까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 사전조사를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 골목 오기 전에는 방지턱이 있네. 그럼 그 방지턱 안에 우리가 배웠던 피지컬 컴퓨팅을 활용해서 압력 센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차가 지나가면 다른 골목길에 신호등 체계를 가지고 불을 켜줍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 벽면에 이런 LED로 신호등 체계를 만들었더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전 선생님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아이디어 발표해야 할 때 학생들이 정말 다른 팀원들은 비판적 사고를 열심히 해줍니다. 나는 핸드폰 보느라 벽 못 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를 갈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LED 선을 쫙 깔았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와도 바닥은 보여.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더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되게 크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때그때 시대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미세먼지에 따라서 미세먼지 통보됐는데 저희 애들은 남학교입니다. 일반고 남학교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면 애들이 미쳐해요. 그래서 드론에 우리 학교의 실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겠다고 드론에다가 블루투스 연동해서 실제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내 가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그 도서관, 저희 학교 이제 자습실에 불을 켜고 자꾸 집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력 낭비로 인해서 매일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앉았을 때만 불을 켤 수 있도록 저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인공지능이 2019년 이후부터는 인공지능이 많이 적용되기 시작해요. 이 친구들은 실제 휠체어 마라톤 대회에서 봉사활동한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저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까 에서 갑자기 이동권이라는, 저도 잘 몰랐는데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그러한 뭔가의 지식을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교육과정 속에서 배우는 걸 넘어서 교육과정 속에서 배우지 않는 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동권이라는 걸 우리가 보장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안면 인식을 해서 얼굴의 좌표로 인해서 휠체어를 가게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로 투입됐지만 그거를 저러한 블루투스를 통한 아두이노 자동차에는 적용했지만 실제 휠체어를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서 후배들한테 니들이 꼭 마무리해 하면서 모든 코드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갑니다. 그리고 나온 게 요거예요. 이 학생들은 이제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앞면에 그 좌표 인식을 통해 실제 휠체어의 모터와 저러한 아두이노 시스템을 달고 실제로 인공지능 휠체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들이 포스코에서도 금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점자 이 변환하는 이런 아두이노 점자 변환기인데요. 이 친구들 봉사 시간에 점자책을 변환하는 그런 관련된 봉사 활동을 진행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난 신간책이 나왔는데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걸 못 읽네? 그러니까 이 차별화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로 아이디어를 내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택배가 워낙 엉뚱한 데로 오게 되고 사실상 저희 인공지능 AI 랩이 저희 본관부터 되게 멀리 있어요. 그래서 택배가 되게 많이 옵니다. 애들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늘 택배를 많이 시키고 맨날 택배를 옮기니까 애들이 택배를 자동으로 저희까지 배송해 주는 걸 만들겠다면서 네, 이러한 고카트의 차선 인식 컴퓨터 비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달에 테스트를 진행할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고. 그러면서 이 학생들은 어떤 거에 가장 제가 큰 교육 목표를 잡았냐면요. 사실상 저런 프로젝트를 성공한 친구들도 있고 실패한 친구들도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거의 몇십 번의 실패를 거쳤어요.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이 친구들은 많이 발전하고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저희가 이제 KBS하고 EBS에서 이제 많이 인공지능 교육 사례로 촬영이 왔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느낀 거는 내가 어떠한 문제를 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청각장애인이든 시각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차별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스스로 느낍니다. 심지어 저는 여기에 있는 점자 수어 번역 프로젝트를 한 친구들한테 제가 몰랐던 것도 그 친구들을 통해 배웠어요. 저는 수어가 미국에 있는 수어하고 영국에 있는 수어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어하고 다른지 몰랐습니다. 되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수어 번역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수어, 특히 우리나라의 그 수어의 영상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걸 이 친구들이 발견해요. 그래서 그럼 니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했니? 스스로 영상을 찍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수어를 반복해서 200번 촬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해 나갑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요. 이 친구들은 프로젝트가 2년 동안 진행됐어요. 2학년 때부터 처음 프로토타입 1이고요. 이거는 이제 얘네들 보면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저하고 이제 했던 내용 중에서 색깔을 추출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에서 그 세계의 잔상을 보면서 이 좌표를 인식했다가 요즘에 이제 구글에서 나온 프리트레이닝 모델에서 이제 미디어 파이프라는 이러한 몸과 손을 인식하는 그러한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있어요. 그 놈을 갖고 오더니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이 네, 저희 남고라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갑자기 더 버전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2년 동안 한 프로젝트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없어졌나 본데요. 이번 올해 2021년도 포스코 인공지능 청소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외에도 빨리 넘어가네요. 네.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잠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로봇 파일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에서 이제 학생들이 사회교과에서 가져온 내용을 바탕으로 재활용이라는 하나의 문제점을 갖고 오게 돼요.
그리고 요즘에 플라스틱 버리는 그런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라벨도 다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를 애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 분석한 이유가 인력이 부족한 거. 그래서 이걸 분류해야 되는데 분류할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라벨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학습시킨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로봇팔이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가 꼭 하나 해주는 게 뭐냐면 꼭 영상으로 남겨라. 그러면 그 영상을 이 친구들이 끝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계속 간직하면서 다른 후배들한테 계속 공유를 해줍니다. 그 후배들은 또 그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요. 여기에 똑같은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사용을 했더라도 거기에 하나의 더 아이디어를 얹으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점자를 번역해주는 친구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인식시켜서 점자를 번역했더니 올해 친구들은 아예 책을 갖다 내면 그 OCR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스스로 구글에서 검색해서 실제 책에 있는 글씨를 다 캡처해내서 그걸 점자로 출력해주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저희 학교에 인공지능 수업 사례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나오면 그냥 빨리 감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교육과정을 보시면 사실상 중학교에서 배우고 온 소프트웨어가 너무 다릅니다. 블록 코딩을 오기도 하고 어느 학교는 C 언어도 배우기 오고 어디는 안 배우고 오기도 하고 어디는 엔트리를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처음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 가장 파이썬의 기초 문법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이 러플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단순히 문법 가르치고 뭘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과제와 문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막 미로 탈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짜게 하고요. 다양한 미션을 줘서 학생들이 사고를 하게 만들면서 문법에 이렇게 친숙해지는 그러한 수업을 하다가 이제 방과 후나 외부 강의 초청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과 파이썬 심화 과정과 그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파이썬 라이브러리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학기 동안은 실제 저희 인공지능 랩에서 수업하고 있는 아두이노 이런 피지컬 컴퓨팅 수업인데요. 블록 타임으로 해서 한 번에 수업의 회로와 이런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실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가 한 친구들은 한 반의 멘토를 제가 한 7명 뽑거든요. 그럼 자기가 해결했으면 일어서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편하려고 만든 시스템인데 네, 정말 편합니다. 솔직히. 근데 학생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친구를 도와줘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2학기 동안에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면 겨울방학 때 IoT 시스템으로 하는 와이파이 모듈로 연동하는 수업과 그 다음 3D 프린터 레이저 커팅기와 같은 다양한 메이킹 수업을 진행을 하고 여기에 캠프, 메이커 캠프를 진행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무박일 해커톤 대회를 하는데요. 학생들이 지쳐서 막 새벽에 잠도 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밤새 뭔가를 만들어내는 수업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못했고 올해는 더 심해져서 또 못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만들고 새벽 동안 만들어서 또 저 작품을 외부 대회도 갖고 나갑니다. 그리고 2학년 진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뭐를 하냐면 1학기 동안에 인공지능 기초를 해요.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사진 데이터를 추출하고 저희는 보통 학교에서 하는 게 정형화된 데이터도 물론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를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에는 교육과정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사진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하는 컴퓨터 비전 수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컴퓨터 비전을 통해서 피지컬 컴퓨팅과 연동하는 걸 1학기 동안에 배우고요. 2학기 동안에 이 SEGS를 통해서 어떤 문제와 사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프로젝트로 나오는 결과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2학년 친구들이 거의 2학기부터 기말고사가 끝나면 저희 수업실에 모여서 저는 그냥 퇴근하지만 애들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뭔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좀 확보해 보고자 제가 그래서 3학년에 공학 일반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팀 프로젝트로 저는 없어도 저의 역할은 뭐냐면 학생들이 뭔가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 프로젝트라고 소프트웨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같이 서칭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거기서 융합적인 사고를 스스로 배워나가요. 심지어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수학 전 모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저하고 친한 수학 선생님을 부릅니다. 대신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설명 안 해주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누가? 인터넷이. 네, 그래서 다양한 수업을 저는 교원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런 팀들이 저런 수상까지 하고 그리고 이 팀들은 인텔에서 이번 14개 국가에서 진행한 AI 페스티벌에서도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간 융합으로서 저는 디자인 싱킹을 좀 더 애들하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자 영어 선생님과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수업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 선생님하고 이런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그 스마트팜의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생물 성장 조건들을 실험을 통해서 얻어서 스스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수업과 그걸 또 어떤 학생이 하루하루 얼마나 컸니라는 거를 인공지능으로 그러한 상추의 크기를 측정해 나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회 선생님께서 이러한 툴들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진로 시간에 그 툴을 통해서 SEGS를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하려면 공간이 뒷받침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요즘에 거의 한 60개 정도의 학교가 저희 학교 시를 보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사가 아니라 모델하우스 직원이 된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공지능 AI시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제가 2019년도 동작구청에서 이제 지원해준 미래창의교실 예산과 올해 AI IoT 시범학교 예산을 이제 계속 받아서 열심히 구축한 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는 처음에 딱 들어오면 이제 학생들이 뭘 만들어놨냐면 얼굴 사람을 인식하면 이 실을 안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성남고등학교 AI의 컴텍 스튜디오입니다. 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 실에 오시면은 인공지능 로봇가 또 실을 안내해줘요. 여기 조금 나올 텐데 여기 있는 로봇가 이제 저희 실의 모든 실을 매핑을 해가지고 라이다 센서를 갖고 실을 안내해 줍니다. 네, 그래서 실은 현재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띵킹 랩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배우기 위한 리터러시의 그 정보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항상 자유롭게 모여서 이러한 서적을 공부하고 인터넷 서칭하고 공부할 수 있는 개방형 그런 약간 도서관 같은 카페 같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콜라보레이션 랩이 있는데요. 여기는 교원학습 공동체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강의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이렇게 계단형 의자에서 쉬고 그런 공간인데 요즘 제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약간 제 개인적인 사무 공간처럼 변해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AI 랩인 스페이스 투 크리에이터실입니다. 여기는 일단 학생들이 넓은 공간이에요. 여기는 복도가 없는 개념입니다. 구가정실이었는데요. 여기의 특징은 저 책상들을 다 치워버리면 이렇게 넓은 공간에 나와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노트북을 통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캠프나 이렇게 피지컬 컴퓨팅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중요한 건 아이디어 회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칠판과 학생들이 뭔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기자재를 이렇게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메이킹 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납땜이나 나중에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온 것들 후가공을 할 때 쓰이는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레이저 커팅기와 3D 프린터 실이 있고요.
여기도 유해 물질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 고깃집에서 영감을 얻은 덕트를 여기다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환기 해줄 수 있는 그런 실로 구축해서 학생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메이킹할 수 있는 그런 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사실 원래 메이킹 랩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크리에이터 존이 있었어요. 근데 저게 메이킹 랩으로 공사를 하면서 이제 콜라보레이션이었던 이 부분에 이렇게 크리에이터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성남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젝트형 인공지능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준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강연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강연을 해주신 김영준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